네, 이분은 세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윤경호 전 매일경제 논설위원, 정군기 동국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 27일이죠. 그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박전 전 국정원장 정의당이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원석 의원. 예. 정의당이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찬성하겠다가 당론입니까?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정의당은 당론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 국회의원들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시대는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정의당이 19대 국회 때 만들어진 정당인데 19대 국회 이후로 국회로 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다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당론에 따라서. 이번에도 당론은 그렇게 결정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때도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의원들 개개인의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 실제 어떤 표결이 이루어질지는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당론은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예. 정의당 의원 6명의 표가 아니어도 민주당이 가진 의석만으로도 과반 이상이 훨씬 넘기 때문에 뭐 부결이 가능해서 약간 이제 명분상 정의당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명분상 돕기가 어렵죠. 그런 당론을 갖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의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윤경호 의원 지금 꼭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검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정의당이 함께 해줘야 가능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체포동의안에서 정의당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은 뭐 특권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계산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러 제도 개선 그래서 국회의원 현역 불체포 특권 폐지 이건 뭐 길게 봐서는 필요해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에서도 그런 걸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있죠. 그러나 지금 현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이라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 그러나 뭐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도 봤지만 재적 의원의 절대 다수, 단순 다수 이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거니까 여기에는 별로 목맬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말하는 패스트트랙 180석에는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5분의 3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쌍특검 뭐 관철을 하려면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어떻게 보면 쉽게 보이는 예측입니다만 노란봉투법과 김건희 특검이든 뭐든 검찰이 이렇게 미적되고 여론이 악화되면 그러면 서로 이렇게 바터를 하는 식으로 정의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을 수 있겠죠. 정군기 교수님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될 거로 예상하시죠? 그렇죠. 뭐 그거 지금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정치는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제1야당의 다수당의 대표다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 돼버렸습니다. 뭐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니까.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런 그 정도의 그 큰일이라고 하면 불구속 기소 같은 뭐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저는 뭐 정의당이 있거나 큰 간에 뭐 부결됐건 뻔하고 그러면 올 한 해 내내 윤석열 정부하고 이재명의 국회 권력하고 충돌하면서 손해는 국민이 본다. 이런 차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한참 중반전인데 정군기 교수님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습니까? 처음에 그 열기만큼은 못한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네, 뭐 네거티브전이 벌어지고 뭐 정체성 얘기가 나오고 또 한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진부해진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예. 근데 이 와중에도 이준석 계감위는 천하람 후보의 그 어떤 약진 뭐 활동이 좀 돋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미디어에서는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는 저는 생각되지가 않는데 어쨌든 그 뭐 천하용인인가요? 뭐 그 젊은 정치인들의 그 약진은 좀 두드러져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영어 방송에 나와서 영어를 하는 거 보니까 아 우리 정치인 중에서도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예. 제가 이런 국회의원 중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정치인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 잘하던가요? 예, 제가 봐도 제가 그 TBS EFM에 한번 나갔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 영어권에서 뭐 석사 과정을 거쳤는데 정말 그 이 말하는 게 영어로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몇 수 위에 그 네이티브에 가까운 영어를 하는 걸 보고 아, 전문가적인 그런 또 특성도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뭐 영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제가 굳이 영어를 가서 뭐 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쨌든 뭐 TBS EFM이라는 게 아마 예. 제가 알기에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뭐 예. 영어 방송 아마 그걸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영어를 하려면 어렸을 때 외국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아니고는 아니 요즘 세대들은 쉽지 않을 어학연수도 많이 다녀오고 또 유학 경험도 물론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과거보다 많고 네. 해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정치인이 뭐 잘한다는 건 나쁠 거 없죠. 예, 뭐 예, 국민들이 예, 보기에도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뿌듯할 것 같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반전쯤 됐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를 잃은 것 같아요. 이게 초반에 어쨌든 윤핵관들하고 강하게 각을 세우고 또 윤한연대 이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실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러는 바람에 좀 주춤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메시지와 자기 구도를 잃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김기현 후보 발목 잡는 네거티브로 갔는데 이 네거티브라는 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제기할 만하다. 그리고 의혹이 갈수록 커진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공방은 있지만 이게 그럴 만한 정도의 소재인가. 왜냐하면 한 번 다 지나간 얘기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특혜를 받는지도 사실은 좀 불분명한 그러니까 팩트 파인딩이 잘 안 되는 그런 네거티브를 하고 있어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전략과 페이스를 잃은 것 같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지율 양상이 양쪽으로 흩어집니다. 김기현 후보 쪽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천하람 후보 밑에서 치고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는 성격이 뚜렷하잖아요. 비운 후보라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도저도 아닌 양상이 돼가지고 최근에 드는 생각은 저러다 완주하겠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완주도 완주지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3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하긴 클 국민의힘 내에서 전망을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페이스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스텝이 좀 꼬였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일정적인 장면이 지난번 TV 토론 때 두 가지 뭐 이렇게 TV 조선에서 뭘 재밌는 걸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뭐 밸런스 게임 뭐 이런 것인데 거기에서 이번 전당대회 윤심이 있다 없다 뭐 이 동그라미 X 뭐 드는 거 있잖아요. 네. 없다고. 윤심이 없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또 뭐 비판 안 할 수도 없고 막 좀 어정쩡한 스탠스지만 대통령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거는 다 아는 건데 그걸 굳이 뭐 대통령이 없다고 했으니까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성대모사까지 하십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쓰겠느냐 또 혼자 또 선대위원장 쓰겠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뭐 친윤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근간을 이루는 당원들의 생리적인 본능 그게 흔히 말하는 윤심 그다음에 뭐 이기는 편이 항상 우리 편 이런 식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주류를 이룬다라고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또 굉장히 비판 반박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미 교통정리를 대통령실이 나서서 저렇게 해버리고 나서는 김기현 후보가
유리할 거다라는 이제 감히 예측을 했는데요. 그 예측의 뒤에는 저는 아직도 이번 3월 8일 전에 3월 4, 5, 6, 7, 4일 동안 이제 온라인 ARS 투표하잖아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주저앉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3위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아마 또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주저앉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명분이라는 게 사실 없죠. 단일화라는 게 과거에는 누구를 위해서 뭐 이기는 편에게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거였는데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굉장히 어정쩡하게 돼버렸다는 거. 아까 저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본인에게 온 지지율은 다 반윤 이걸 가지고 지지를 보내줬는데 그 지지를 받아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밀어붙였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그 대통령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다. 이 얘기 했을 때 받아쳤어야죠. 그걸 못 받아치고 입을 다무니까 뭐 저런 사람이 정치할 수 있겠나. 근데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실버 크로스라 그러는데 천하람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곧 이제 역전할 거다. 거의 다 역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여론조사 지표상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보이면 지금 이제 말씀 주셨듯이 명분상 여기서 후퇴할 명분은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끝까지 가가지고 만약 천하람한테 지고 천하람이 결선에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뭐 천하람 후보로서는 그야말로 이제 땡 잡은 일이 되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 당내에서 정치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또 감내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굉장히 진퇴양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생각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YS가 3당 합당해서 대통령 됐던 것처럼 그런 것을 뭐 상상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도 정말 당권 정도는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시 이게 나왔는데, 근데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약진을 한다. 사실은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천하람이 예선에서는 김기현 도우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좀 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천하람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반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 짓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상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안철수라는 사람은 이 중도 진영에서 독특한 또 그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힘의 이 강성 보수적인 그 이미지를 싫어하는 중도층이 또 당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철수한테밖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는 결선에 예상을 해본다면은 김기현 안철수로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올라가더라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제도 안철수 의원이 옛날에 했던 말을 정말 침 하나 안 바르고 또 그 거짓말을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뭔데요? 본인이 어제 이제 건강한 보수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표가 아쉬우니까 본인이 10년 동안 한 번도 보수라고 얘기해본 그런 그 얘기 없었는데 어제 느닷없이 건강한 보수주의자. 나는 기업을 경영해봤고 기업을 만들어봤고 나처럼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느닷없는 보수주의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안철수는 보수가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남 좌파형 정치인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머리만 이제 그 강남 좌파형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박원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보수가 맞는데 보수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뭐 온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 마지막 TV 토론 때도 나는 마이웨이 한다. 이래놓고 그날 밤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만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안철수 후보는 뭐 입에 좀 침을 바르든가 아니면 좀 미안하게 됐다든가 이런 그 조금 전제적인 그 대국민 해명을 좀 하고 좀 본인이 이제 그 커밍아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철수 후보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나온 김에 안철수 후보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수라고 생각했죠. 예. 본인이 한 번도 입으로 자기는 보수라고 한 적이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예. 보수니까 보수 정당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본인 말씀이 맞는데 예. 본인한테 이렇게 직접 물어본 말이죠. 예. 나는 뭐 그
보수 진보 이런 걸 싫어하고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다 이런 말로 이렇게 논리를 해왔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진보 보수 관련해 가지고요. 지난번에 변희재 대표 아시죠? 예. 변희재 대표는 천하람도 보수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표로 나온 사람이 보수가 아니면 누가 보수냐. 그런데 또 그걸 보수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럼 기준이 뭐냐. 박정희를 비판하고 김대중을 찬양했으니 보수가 아니다. 또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건 그분의 기준이겠죠. 네. 근데 이제 진보 보수라는 게 어떤 절대적 기준이나 절대적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대가 바뀌고 또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면 진보 보수도 그에 따라서 일종의 이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가 다 그런 진화에서 좀 지체된 그런 생물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도 사실은 보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미덕을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과거의 그 이념적 수구,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의 진보라는 것도 그 민주 반민주 이런 과거에 그런 구도에 얽매여 있는 이제 그런 진화되지 못한 사고들이 있잖아요. 보수도 진보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정치가 바뀌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를 포지셔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게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혼돈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 진보 기준도 사실 좀 느낌상으로는 달라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보수 진보 얘기하면 또 하나 있는 게 리버럴 컨서버티브, 그러니까 수구 자유주의 이게 다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진보 보수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해 보이지만요. 제가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정부 대개의 보수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죠. 그리고 과거 다른 뭐 다 그렇게 기치를 내걸었어요. 처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근데요, 최근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구만 축소한다고 작은 정부냐? 정부가 나서야 될 곳과 나서지 않아야 될 곳.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대한 인사에 거의 직접적으로 그냥 나서버린다든지 KT 이사회에서 뽑아놓은 사장을 국민연금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뒤집어 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흔히 말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가 내세우는 거하고 이게 상충되는 거 없는 건지 이런 고민 뭐 이런 거 따져보면 지금은 보수 진보가요 그냥 혼재돼 있는 상태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가는 거고 지금은 좀 쉽게 하려면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렇게 친명이냐, 가르는 게 반명이냐. 예.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렇게 가르는 게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시작하실 때 문제 제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흥행에서도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당원들의 투표야 뭐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당원 투표 이후에 외연이 얼마나 확장됐느냐를 뭘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뭔가 이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저렇게까지 개입한 것 그랬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찌됐든 대통령은 새로운 판을 꿈꾸는 것 같고 민주당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뭔가 분열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계 개편 얘기가 끊임없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어때요? 박원석 의원 보시기에 내년 총선 지금 이대로 치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양당 다 큰 당이기 때문에 쉽게 당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가 만약 변화하면 그 당이 깨질 수 있는 요인이 제도 내에 형성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당내 갈등이 이제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의 개입 정도가 아니고 아예 대통령실이 공천을 하려고 나선다. 이른바 공천 학살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를 보고 있으면 전당대회보다 더 큰 후폭풍이 내년 총선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지가 아니라면 대통령실이 저렇게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이제 불안 요인인 거죠. 근데 반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올해 한 해 계속된다. 계속 이제 체포동의안 오고 계속 부결시키고 방탄 이미지 짙어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총선 앞두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당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진퇴를 놓고서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당이 쪼개지거나 분열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어디 하나 마음 줄 데가 없는 게 지금 정치 지형의 솔직한 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 제3당, 그러니까 합리적 그 말하자면 정치를 지향하는 제3당의 출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럴 만한 이제 기반 자원 뭐 이런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게 현재로서 좀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봉기 교수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정계 개편이 내년 총선 이후는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까지는 시간도 촉박하고 저는 뭐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양당 체제가 지금 굳건합니다. 한쪽은 이제 행정부 권력을 잡고 있고 한쪽은 국회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 이재명 대표 문제 때문에 뭐 양당 둘 다 정치 개혁이라는 어떤 어젠다도 던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가면서 이제 공천 그 권력 그걸로 양당의 이 뭐 대통령이나 또 당 대표나 이재명 대표 갈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세 사람 중에 국힘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세 사람 중에 누가 돼도 윤석열 정부는 힘들다. 김기현이 되면 중도층 뭐 여러 가지 떠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예. 안철수가 되면 그 갈등. 천하람은 일관되게 대통령을 저격했기 때문에 그 갈등은 뭐 말할 수가 없겠죠. 예, 예. 윤경우 의원은요.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의 명백한 반영 그룹 이들이 총선 전에 교섭단체, 원내교섭단체 정도가 목표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뛰쳐나간다면 그러면 정말로 이게 촉발제가 되고 민주당에도 오히려 돌을 던져서 지금 이재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당을 따로 만드는 선거 끝나고는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총선 끝나고는. 총선 전에 그렇게 4개 파벌의 기존의 정의당 이렇게 구도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아까 정공기 교수님 천하람 후보 영어 잘한다고 그러니까 권위 있는 아마추어님이 영어 잘하다는 거 대통령이 알면 윤심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 대통령 영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은 근데 많이 쓰는 건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너무 영어를 많이 써요. 아니, 앵커님도 뭐 특파원도 하셨으니까 영어 잘하실 걸로 보이는데 국제 시대에 저런 정치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쓰는 게 좋죠. 예. 대통령이 영어 잘하나요? 잘 몰라요? BJ 그리드님, 국민은 보수 진보 안 따지고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 편입니다. 그렇죠. BJ 그리드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드리고요. 또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김영택님, 맞아요. 진보 보수 의미 없어요. 지금 우리 정치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쌈박질만 하는 거죠.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오늘 이렇게 쭉 그 얘기하면서 뭔가 좀 기준이 새로 좀 세워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군계 시사 1번지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